안녕하세요. 영춘유튜브입니다. 자,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 면적 상한을 가족형 평형인 60제곱미터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허용 전용 면적을 85제곱미터에서 120제곱미터로 확대해서 이 도심 내에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예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민간건설사 협회 등 대표들이 참석한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민간의 규제 개선 요구에 공감한다면서 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85제곱미터, 그 다음에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또 그 크기에 따라서 원룸형,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현재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도심 내에서도 공급이 수월하도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되어 있지만은 이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주요 유형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방수는 2개 이내로 이렇게 제한되는 등 1인 가구 위주로 공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예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 면적 상한을 50제곱미터에서 가족형 평형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해서 건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공간 구성 제한의 완화에 관한 것인데요. 자, 현재 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가구에 한해서 침실 1개와 거실 1개 등 총 2개의 공간만으로 구획이 가능하지만은 자, 중소형 주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용 30제곱미터 이상 세대의 공간 구성 제한을 침실 3개와 거실 1개 등 총 4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게 공간 구성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 주차장 등 부대 기반 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이 공간 구성 완화 세대는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즉 용도에 따라서 그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세금도 부과되는 것이죠.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 그 주거 기능 일부를 인정해서 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그 바닥 난방 설치를 허용해 왔었습니다. 즉, 이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하게 되면은 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현재 1 내지 2인 가구가 이용 가능한 수준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만 바닥 난방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토교통부는 그 오피스텔의 주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3 내지 4인 가구가 선호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앞으로는 이 바닥 난방 설치 허용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에서 3 내지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와 유사한 이 실사용 면적인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까지 확대해서 이 도심 내에 30평대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 경우에 이 발코니 평균 면적이 30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30평대 정도로 굉장히 넓지만은요. 자, 반대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발코니를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비해서 그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적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도 3 내지 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함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와 비슷한 120제곱미터 이하까지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되어서 자, 앞으로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앞으로는 이 30평대 아파트 정도 넓이의 3 내지 4인 가구가 선호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설 개량 자금 지원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 등은 현실적으로 중소규모 업체가 주로 건설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즉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 그 대출 한도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오르고요. 자, 금리는 3.3 내지 3.5%에서 2.3 내지 2.5%로 인하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기금 대출 한도가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4.5%에서 3.5%로 낮아집니다. 우리 국토교통부는 청년 2 내지 3인 가구 등의 선호도가 높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도심 내 소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서 단기간 내에 확충되고 주택 수급 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방안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것은 부동산 시장 내에 수요가 있던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는 주거의 질이 낮고 또 실수요자들은 거주 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인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